저는 그 국립은행 특작과학원에서 과수를 담당하는 현업 과장으로서 오늘 이런 기회가 우리 모든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특히 과수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을 거로 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세 분 그 강사님들이 아주 좋은 내용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 토론 내용을 세 분이 발표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토론 위원으로 오신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자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 전북 지부 김영일 단장님이십니다.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단장님은 우리 농협에 내놓으라 하는 산지 유통 전문가로서 최근 전북 농협을 4년 연속 산지 유통 종합 대상으로 이끈 장본이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서 도매시장의 서부청과 정우희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정 이사님은 우리나라 과일 도매 유통의 최고 전문가로 연매출 1,458억 원에 달하는 서부청과의 영업 1팀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이승용 청주 정장님이십니다. 우리 이 점장님은 줄곧 롯데마트에서 과일 MD, 국산 과일 팀장 등 과일의 소매 유통을 담당하셨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근에 청주점을 책임지시는 자리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한 세 분의 박사님들의 내용을 우선 토론자분들께서 1차적으로 한번 좋은 말씀 내지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린 대로 우리 농협 전북 지부의 김영일 단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 전북에 와서 이 산지유통 쪽에 이제 소비지 쪽에 그 중앙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관련된 업무를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또 같이 연계된 사업하다가 산지 쪽에 와서 이제 이 부분의 일을 한 7년 동안 뭐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까 그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 트렌드의 전체적인 유통의 어떤 트렌드도 같이 생산 트렌드를 보여주셨는데 상당히 뭐 매년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는 구조 속에 저는 사실 이제 그 산지의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거냐라는 측면에 좀 계속 그 좀 강조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일들을 좀 많이 전라북도에서 같이 전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뭐 시군 단위의 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라는 것을 전국의 어떤 어느 도보다도 전북이 좀 빨리 정착을 좀 시키고 시군 단위의 브랜드를 좀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이 이제는 그 조직 단위로 또 규모하고 집중할 수 있느냐, 그 속에서 결국은 좋은 농산물을 만들고 명인 명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외국의 어떤 경쟁력에서 우리가 결국 좌절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만들 그런 자그마한 어떤 소망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또 고민이 좀 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역본부에서도 우리 FTA 가수 브랜드 사업을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같이 그 뭐 총괄적인 사업 시행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또 브랜드 육성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 단위를 또 조직화로 더 강하게 끌어들일 거냐라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속에서 최근에 어떤 아까 공통적으로 그 소비의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변화되는 추세들이 이제 그 과연 그 명인명품의 어떤 고가의 어떤 정책의 프리미엄의 어떤 과일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농업인들의 그 소득을 올려주고 많은 파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다른 고민에 사실은 좀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잘 팔아가는 게 결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비자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저희가 판매 채널을 우리 대형 유통업체에 청구하고 오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애담채 도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과수 품목들을 런칭을 합니다. 매월 단위로 판매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제철 과일들에 대해서 또 보다 직거래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년 그 사업적인 물량은 커가지만 이 제철적인 과일들의 어떤 그 소비의 어떤 전체적인 양에 있어서는 좀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읽어내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이미 뭐 다 맞지만 예전에 어떤 그 프리미엄 박스의 선물의 어떤 그 특수성에 감안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실수요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상품들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복숭아 같은 게 제철 과일이 요즘 막 한창 막 쏟아지고 나오는데 이런 단위가 이제 계속 규모 어떤 규격들이 좀 줄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저희 전라북도는 이제 노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아까 무점포 판매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또 노컬푸드 매장이 또 어느 도보다도 먼저 앞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통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과일의 어떤 수요 계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10분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수도권 시장이라든가 수도권의 마트들의 이런 부분들은 또 기존에 우리가 육성해왔던 어떤 그 전략들을 또 맞춰서 가는 어떤 투트랙적인 전략을 강구하고 그에 맞춰서 지금 판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산지가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 대응해 줘야 할 거냐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우리 생산 농업인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산지가 계속 변해줘야 할 거냐 어디까지 변해줘야 할 거냐라는 문제에 또 다른 아까 제가 말씀한 갈등의 요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유통비용이 또 그 농가들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근거리의 어떤 그 유통 채널, 새로운 그 채널들을 확보하고 또 이런 속에서 직거래 패턴들을 좀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지라든가 우리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못난이 사과라든가 못난이 어떤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비품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A급의 상품들도 과감히 봉지단이라든가 뭐 소비자들이 실제 어떤 그 저가구의 어떤 그 소비자들이 그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고급화의 또 다른 어떤 프리미엄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품들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해서 내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신선도적인 문제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아까 제가 직거래를 계속 통해서 소비자한테 접근하는 게 판매의 어떤 그 전략이 중요한 부분인데 신선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직거래장터 정부도 뭐 최근에 그런 발표를 많이 했던데요. 직거래장터라든가 우리 또 각 대형마트와의 직거래 어떤 코너를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공급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이제 당도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보면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 같은 게 표시를 됐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박스에 중량 수량 표기로 바뀌고 당도의 표시 문제들은 많이 이제 관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실제 시식을 원하고 또 그걸 맛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하는 이런 패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다면 물론 제주 감귤이라든가 이런 비파계 어떤 시설들이 활성화된 이런 품목 외에 사실상 과일 부분에 어떤 그 당도 측정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산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역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중앙에서 좀 정책적으로 친환경 그 전농약 그 아까 뭐 친환 이쪽 부분은 좀 언급이 안 됐는데요. 중앙에서 나름대로 이제 친환경 그 전농약 부분이 폐지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뭐 저탄소 인증 부분으로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가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인데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그 소비 계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 농산물의 판로의 측면에 있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어떤 변화들에 우리가 그 자꾸 바뀌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냥 주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란법 이후에 어제 뭐 우리 저희도 전라북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계속 그 상품이 뭐 규격을 축소해서 또 단위를 줄여서 결국은 그게 맞추자라는 이야기가 뭐 대안인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그게 이제 최근에 소비 패턴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그거를 좀 활용해서 정말 우리 그 좋은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뭐 대형 유통업체들도 그게 맞춰서 이제 과일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파우치라든가 뭐 소위 이제 사과 말랭이라든가
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가공 그 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색을 맞춰서 소위 말하는 4,990원짜리에 아니 49,900원짜리의 상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도 이제 원물 중심의 판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역 단위의 어떤 가공 그 법인체들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 세트화하는 부분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소비를 좀 늘려나가는 패턴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뭐 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대략 제가 느끼는 소감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그 과실의 신선도, 맛, 그 친환경 관리 등 소비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어제 저녁을 먹다가 지금 이제 김영란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강진구 박사님이 원래 지금 농업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는 곳은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위기로만 느끼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우리 과수 분야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그 김영란법이 상당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을 두지 말고 우리 과수하시는 분들은 이 체제에 맞춰가지고 좀 더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체제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 도매시장의 서부청과 정우 이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85년도에 그 처음에 그 가락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거기 그 서울청과 주식회 사는 데에서 가일부에서 한 29년 정도 이제 그 경매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강서시장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그 서부청과 주식회사의 가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그 농지청에서 그 사업을 했던 그 탑프루트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문위원을 했었고 현재는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일가채 그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참석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그 당감, 배, 사과에 대해서 이제 그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지금은 바쁘셔서 그런지 많이들 가셨네요. 일단은 지금 저는 32년 동안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를 하고 담당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면은 과거에는 이 농산물이 이 눈으로 먹던 시절에서 이제 지금은 맛으로 많이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지금도 제가 변함없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이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생산량이라든지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전국 시세 가격이 굉장히 하락세로 돌아서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포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특히 영동이라든지 상주 이런 데서는 폐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반면에 또 뭐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뭐 10배, 20배로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나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5년, 10년 향후에는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브루벨리라든지 매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보다는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세를 보이는 현상. 또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스컴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방에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과일이 뭐가 나쁘다 해버리면은 급격하게 가격이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요즘은 농가분들이 여러 가지 판매망을 개척을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라든지 택배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수도권 쪽에 보면은 가락시장이 약 1년 과일 채소 매출이 한 4조 정도 되고 저희 강서시장이 한 1조 정도, 구리시장이 한 8천억 정도 해가지고 약 3개 도매시장이 한
한 6조 정도를 우리나라 그 농산물을 지금 소비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이 돼버리면은 전국 도매 시장의 가격들이 폭락이 되는 그런 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단지 그 오늘 그 발표한 단감, 배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래도 단감이라든지 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산량이 약 47만 톤까지 그 재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폭락이 됐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재배 면적도 들고 생산량도 줄어버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아까 그 설명했듯이 젊은 층들이 배로 소비를 많이 안 시켜주다 보니까 가격에 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배 저장배들이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다가 갑자기 말레이시아에 한 4,400톤인가 4,000톤 수출이 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5월 6월 달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그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단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품종이 뭡니까? 서천조생입니다. 근데 사실 그 서천조생을 소비자들이 처음에 햇단감이 나와가지고 먹어보고는 금년도 단감 맛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태추라든지 상서라든지 부유단감 이런 좋은 단감들이 나와도 소비자들이 첫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저장이 끝날 때까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도매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사과는 아까 그 50만 톤을 어떻게 금년도에 또 소비가 돼될 것인가 이 사과 단지에서는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산지를 많이 다녀보면은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늘어나는 그 품목들이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루베리 요즘은 또 아로니아가 굉장히 또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심겨져 가지고 시장의 출하가 보이지 않던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의 하락의 요인이 돼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그 공급 수요 원칙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일단은 소비자들이 품질, 맛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처음에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경매할 당시에는 맛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시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송파동입니다. 송파동 제 아파트 주위에 보면은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고 하나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한 300평짜리. 거기에 그 과일 파는 그 종업원들은 하루 종일 가게 앞에 서가지고 복숭아든 포도든 다 깎아가지고 지나가는 주부들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을 보여주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품질도 중요하지만은 맛을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데 최고로 많이 중요시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롯데마트에서도 왔지만은 보통 그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수입과일을 이 매출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최고 수입과일 중에 많이 늘어나는 이 품목들이 체리라든지 망고라든지 또 자몽도 과거에는 수입이 안 됐던 자몽들이 남아공이라든지 에콰도르 이런 미국 이런 데에서 자몽이 또 수입돼 버리고 또 바나나 수입량도 계속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과일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국내 과일이 나오는 것 중에서 맛이 없으면 수입과일로 돌려먹고 복숭아가 맛없으면 포도로 돌려먹고 포도가 맛없으면 사과로 돌려먹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맛있는 과일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산지에 내려가서 이 단체장님들이나 장업반장님들 농가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입과일하고 경쟁해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를 해라. 품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과거에는 같은 등급의 같은 과일의 가격 차이가 2, 3천 원이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원, 20,000원도 차이 나요. 같은 복숭아 천중도래도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농가는 10,000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품질과 맛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기폭이 심해진다는 걸 아셔가지고
이 품질을 좀 높이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이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 이사님 말씀대로 신토불이라는 말은 옛말이죠.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먹고자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호소로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 특히 이제 과수는 아까 첫 번에 나오는 산물이 뒤에 나오는 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명을 갖고 좀 재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이 품질, 맛, 그리고 안전성까지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생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이 소비자들, 특히 또 국외 소비자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품질 좋고 안전성 있는 과수가 생산이 돼야지만이 우리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마 정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의 이승용 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롯데마트 청주 점장 이승용입니다. 한 1년 전까지는 이제 과일 팀장하고요. 그 전에 이제 한 13년 정도 이제 과일 바이오 하면서 이제 또 양곡도 팀장하면서 이제 주로 농산물 쪽 바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고객 접점이 이제 청주점에서 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메이퍼도 아닌데 저를 부르실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좀 오게 됐습니다. 현재는 또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자원경제학을 하고 있는데 뭐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농산물은 거의 계속 끼고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대형마트에서는 간단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실 그 감에서 발표를 하실 때 그 단감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이제 PB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은 다소 좀 그 의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는 현재 이제 예전에는 이제 거의 단감이라든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 도매 시장 기준으로 해서 상품을 많이 보고 또 구매를 했었던 반면에, 현재는 그 자체적인 품질 기준을 좀 수립을 하고 가급적이면 수치가 보이는 이제 뭐 당도 측정이라든지 색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마트에서 이제 PB 쪽으로 가는 것들도 이제 대략 그 물량의 규모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지역에 편중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이 그 일정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PB화로 하면서 그 단일한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상품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계약 재배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해서 PB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화에 의존을 해서 수치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PB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PB한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 무너진다거나 사실 이런 우려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사과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홍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객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홍로에 대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MD들도 이제 여러 산지들을 다니면서 사전에 좀 계약을 한다라든지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색택이라든지 맛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 또한 이제 상당히 산지 위주에서 많이 좀 그 고려를 해서 드리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할 수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명절 때 빼고는 사실은 과일 매장에서는 거의 이제 좀 구색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이제 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너무 극대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약간 대가에서 중가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고객이 그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선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패키지 소포장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그 국내산 과일하고 이제 수입산 과일의 매출 구성비가 어느 정도 좀 바뀌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5년 전보다는 매출 규모로 보면은 약 과일 구매 그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가 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과일 내에서 국내산과 이제 수입산의 구성비를 봤더니 이제 2010년도에는 약 국내산 과일이 69%였던 게 2015년도에는 이제 64.6%로 약 4.4%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때 수입산은 31%였던 게 현재는 이제 35.4%로 약 4.4% 그래서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2010년도 때는 아마도 한 5년 뒤 2005년도에는 수입 과일이 50%를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약 4.4%만 그 증가를 한 추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구나라고 이제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감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서 이제 과일 내에서 매출 구성비가 1.4% 정도 됐었는데 2015년도 1.4%로 거의 이제 변동 없이 좀 판매가 됐었는데 감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꾸준한 이제 소비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 2010년도 때 9.2%였던 것이 이제 7.3%로 이제 소비가 좀 약 1.9% 정도 좀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배의 경우가 그 2.1% 2010년도 때 2.1%였던 게 그 15년도에는 1.6%로 약 0.6%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럴 경우에는 수입 과일에서 어디서 이제 매출 구성비가 좀 올라갔는지 봤더니 망고가 약 1.3% 정도가 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체리가 1.8% 증가. 그다음에 이제 블루베리가 1.2% 정도에서 이제 그 수입산 과일이 다소 뭐 바나나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몽도 증가를 했고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수입 과일의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속도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디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마트에서는 사실 옴니 채널이라 그래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그 온라인 쪽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포에다가 온라인 전용 센터를 만들어서 그 고객이 주문을 하면 거기서 곧바로 고객에게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물량의 배분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전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시스템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컴퓨터에서 이제 기계가 알아서 조정을 해서 이제 패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 자체는 이제 상당히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형마트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 대형마트가 갖고자 하는 부분은 놓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품질이라는 부분과 이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수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파기의 당도 측정이라든지 색택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 이쪽은 더 강화시켜가고 이쪽에 더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 시설에 있어서도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거나 또는 GAP 인증에 준하는 시설을 가진 데에서 이제 패킹이 되는 상품들 위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안전성 부분은 상당히 좀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 부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화 부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상품에 있어서도 더 확대시켜서 카테고리를 확대시켜서 이제 매출을 좀 리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상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쌀 소비가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롯데마트 경우에는 즉석밥 카테고리 자체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산지 브랜드를 붙여서 즉석밥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소비 패턴이나 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다 녹여서 상품 개발로 좀 전환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확대라든지 소포장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품목들도 오히려 예전에는 크기별, 뭐 지역 브랜드별, 뭐 그 안에 봉지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 입수별로 이제 상품을 정말 많이 그 상품 수를 여러 개 취급했다면 이제는 이제 품목별로 프리미엄만 가져갈 수 있는 상품 수를 압축해서 하나에서 3개 정도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말씀들은 꼭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었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내 시장의 수입가시 50%가 점유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4% 정도 분이 점유를 안 당해서 다행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점유율이 주춤한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아주 좋은 상품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다갔다는 그런 우리 농업인들이 아주 목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3가지 똑같습니다. 품질에 대한 신뢰성, 품질에 대한 자체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기 좀 어렵다는 3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3분 말씀은 감사하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3분 내용들이 발표자께 질문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방청객에 계신 우리 오랜 시간 계신 분들한테 질의사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와 질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교회 동호 회장을 맡고 있는 권상주입니다. 오늘 3분의 좋으신 말씀과 함께 덧붙여서 이렇게 모두반원으로 3분이 해주시는 정말 깊은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은 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정우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눈에서 입으로 가는 그러니까 보는 거에서 맛으로 가는 걸로 패턴이 이제 바꿔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공판장에서 경매를 했을 때 맛은 2차적입니다. 일단은 먼저 보고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이사님께서 조금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무리한 이렇게 말씀이신 걸로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입찰이 이루어지고 지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갔을 때 맛이 이루어지지 입찰 과정에서는 맛은 2차적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발언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하게 좀 어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를 비롯해서 모든 과정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거의 약 한 30%가 유통 물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유통 물류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소득의 안정 기반을 축소시키는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일 단장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이제 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앙이나 황금이나 신고로 수출하는 과정에 제일로 첫 파스 나간 게 원앙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원앙이 수출한 것 전부 다 제2가 처리해서 나갑니다. 제가 알기는 그럽니다. 자, 그러면 수출을 책임지고 시작한 곳에서부터 제2 처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여지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어들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에 맞추다 보니까 한다고 했지만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론적인 맛입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걸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의 연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특강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하는 과정에 소포장에 연관된 부분이 약간 이렇게 노출만 하고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저장으로 계시는 이제 과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약 한 2천만 정도는 2인 가족이나 1인 가족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과는 7.5kg까지 내려와 있고 배는 아쉽게도 지금 공판장에 15kg가 움직여 있습니다. 근데 과연 15kg를 배를 가지고 유통을 했을 때 거의 다 먹고 이렇게 많은지 이제 그런 걸로 본다라면 소포장이 이루어지고 5kg나 10kg를 가야 될 건데 만약 이 소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 농가에 있어서는 약 한 20% 가까이 소포장과 연관된 비용이 더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부 차원으로 소포장대를 안정화시키려면은 예전에 포장재 지원 사업을 했듯이 이걸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면 솔직히 배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좀 가닥을 잡아주지 않는다라면 오늘 이 발표에는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중론적으로 이렇게 농가의 소득을 지향을 하려면 일단 결국적으로는 소포장 그리고 적기 수확한 배 내지 사과가 유통이 됐을 때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 마련이나 정책을 조금 잡아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안을 좀 제시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간단하게 질문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적었거든요. 근데 5개 정도 질문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질문 받으신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좀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맛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가격 결정이 지금은 나온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85년도에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경매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거의 눈으로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포도나 복숭아나 모든 과일이 들어왔을 때 이 공판장이나 경매장에 들어왔을 때 중도매인들한테 절대 품질에 이상이 생기니까 전혀 시장 말로 좀 손을 탄다 해가지고 절대 못 건드리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국 도매시장에서는 이 경매사들이 이제 시세가 안 나온다든지 또 생산자들이 내 거는 왜 맛있는데 가격이 안 나오냐 이런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도 마찬가지고 구리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장이든 간에 중도매인들이 일단은
도매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이 농민들 첫째 그 손님들이 중도매인들입니다. 나가서 이제 소비자입니다. 중도매인들이 거래하는 데가 슈퍼도 있을 거고 대형마트도 있을 거고 뭐 식자재, 요식업, 소매점, 차부대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분산을 시키고 있는데 중매인들 역시도 자기가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산 거에 대해서는 거래처 손님들한테 되도록이면 맛을 보여주고 맛있으니까 사가라 이렇게 장려를 해서 파는 그런 유통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요즘 들어오는 그 과일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과일들이 복숭아를 비롯해 가지고 천도 복숭아라든지 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참외는 이제 끝물이고 이제 수박 같은 거 수박도 도매 시장 뭐 대전이 됐든 부산이 됐든 가보시면요 일단 키로수별로 이 수박을 다 쪼갭니다. 이제 쪼갤 때는 경매사들이 좀 되도록이면은 시세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맛있게 생긴 그 수박을 잘라서 놓습니다. 그래갖고 칼로 싹 도려가지고 조각을 내서 중매인들 니네들이 경매 전에 맛을 보고 가격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복숭아도 지금은 과거에는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의 그 중도매인들이 그냥 입으로 한 입 깨물고 버렸던 거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그 시장별로 그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은 칼을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을 먹어보면 다른 중매인이 또 한쪽을 잘라먹고 다른 중매인이 한쪽을 잘라먹고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었고요. 포도도 예를 들어서 포도는 이제 주로 이제 1kg, 2kg, 3kg, 5kg 소포장에도 들어오니까 이 포도별로 송이를 따먹습니다. 그거 갖고 중도매인들이 왜 따먹었냐고 서로 얘기는 안 합니다. 맛을 보기 위해서 따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외도 마찬가지고 거의 사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중도매인들이 맛을 보고 경매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은 맛을 과거에 눈으로 먹던 과일이 지금은 눈으로 먹는 맛으로 먹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 부수적인 간단한 질문 좀 드리려합니다. 그러면 그 이사님 거기서 참고로 하신 게요. 예. 이제 그 사과든 배든 품종별로 이 당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냐면 제가 여기 우리 배 농사 지신 분들 추황배 알고 계시죠? 추황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자랑을 하기 전에 추황배를 제가 13년에 오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공판장이나 추황배 나오면 제가 끝장 토론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황배 신고보다 분명히 당도가 높으면서도 추황배는 가격 형성이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맛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왜 추황배가 14.3브릭스인데도 불구하고 12브릭스의 신고로 가격을 더 주냐. 그 맛에 의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실 때 품종별로 연관된 것도 특성을 조금 확인하셔서 그에 따른 것을 공지를 해가지고 경매를 했을 때 조금 플러스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추앙고 배를 언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시장에 이제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게 이제 원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황, 추황, 신고 거의 4가지가 주종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장신랑이라든지 금천추, 이마무라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진 품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추황배가 당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그 신고는 11브릭스 왔다 갔다 하고 추황이 13에서 14브릭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원앙 같은 경우에는 달면서 약간 신맛이 돌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는데 사실 그 추황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신고처럼 매콤하지가 못하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주로 이제 그 저희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유럽 분들은 일단 코로 1차적으로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눈으로 순서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맛도 중요시하지만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색태라든지 맨드람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황배가 저도 맛있고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숙돼 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서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은 신고보다 가격이 덜 나오는 이유가 외관상으로 봐서 맛은 좋은데 외관상으로 좀 거칠고
약간 그 삽입 비슷하게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점차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겉으로 봤을 때 50%, 맛으로 봤을 때 50%라고 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맛이 60, 70으로 간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제가 3시 40분에 마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 궁금한 사항, 질사항 많으실 텐데 각각의 어떤 질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여기 계시는 방청객을 위해서 자리를 좀 이제 마감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지금 하신 그 말씀 중에서 그 우리 소포장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하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우리 강경관님 가능하시죠? 소포장 어차피 농협하고 같이 이제 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이끌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질의가 원래는 이 발표자 세 분한테 질의가 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토론자들한테 질의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주객이 좀 약간 좀 바뀌어서 그 대신에 아마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토론자 세 분께 그 약간 허락을 좀 거둬야 되는 게 토론자분들의 전화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현업의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좀 주셔가지고요. 한번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궁금하신 사항 농산업경영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달하는 거로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전화번호도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일단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간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발표자 세 분, 토론자 세 분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